자, 든든하게 넘기는 한 끼 단백질로 함께하는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성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이성무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와, 기자님 또 한 몇 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또 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팬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채팅창으로 들을 수 있는 이제 쌍방향 소통이 또 가능한 그런 방송 저희 브런치인데 지금 문자사랑님 오늘도 도 기자님의 부은 눈이 끝날 때 가라앉는 마법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얘기를 하셨는데 아침에 눈이 좀 부어요. 근데 이제 브런치 하다 보면 이제 끝날 때랑 이제 시작할 때는 좀 다르다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과연 붓기 빠졌는지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내일 이제 근로자의 날이지 않습니까? 5월 1일 뭐 노동절이라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근로자의 날 방송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원래는 방송할 뻔했어요. 네, 원래는 왜 방송?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했나 말했나를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것도 찾아봤단 말이에요. 지난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올해도 안 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또 이제 PD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네. 한대요. 그래서 왜 하냐고. 그러니까 PPL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해야죠. 그러면 해야죠. 아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문이 막힌 거예요. PPL이 들어왔다도 어떻게 할 뻔했는데 PPL이 또 다음 주로 미뤄진 덕분에 예. 저희가 내일은 일단 쉬어가는 걸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하긴 네. 또 여기 또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노동자니까, 네. 근로자니까 또 뭐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죠. 그렇습니다. 아니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성무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일 온정 그냥 온전하게 또 쉴 수 있는 날은 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직업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직업 남들 쉴 때, 남들 잘 때 저희가 일하는 직업들이기 때문에 또 남들 일할 때 또 일하고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내일 방송 저희가 없다는 거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에 또 돌아가겠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댓글에 여러 가지 또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ABS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황재균 선수가 ABS 판정에 불만을 갖고 또 퇴장당했고 이 ABS 항의에서 또 1호 퇴장이 됐습니다. ABS 신뢰도에 대해서 또 이제 류현진 선수도 구장마다 이제 존 다른 것뿐만 아니라 경기마다도 존이 다른 것 같다. 그랬을 때 KBO에서 또 이제 공개한 ABS 데이터를 봤을 때는 막 0.72cm였나요? 0.72cm. 요거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나가지고 요게 이제 볼로 판정된 것이다. 실제로 뭐 이제 문제가 없었다.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팬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ABS 도입돼가지고 여러 가지 또 잡음이 없어지고 또 이제 볼 판정에 있어서도 어쨌든 양 팀에게 모두 공정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데 지금 뭐 맥콜러버님께서 굉장하게 이제 선수협 측에서 선수들이 또 이제 불만을 가진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랑 충분한 상의 없이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기득권적인 마인드 아닌가요? ABS 도입으로 선수와 심판의 감정 싸움이 사라졌고 공정과 공평이라는 가치에 만족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적응했는데 니들은 왜 적응을 못했을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선수단이 왜 우리랑 그걸 안 했느냐 이게 사실 선수들 자체가 기득권적인 마인드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좀 다르게 느끼는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불만 갖는 선수를 사실 들어보질 못했어요. 많은 선수들이 그래도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황재균 선수처럼 어떤 또 자신이 좀 피해를 봤다 이렇게 느끼는 선수들은 그렇게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 화면도 좀 뭐 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좀 그래 저게 스트라이크인가? 저렇게 화를 낼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쨌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ABS에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홍원기 감독 같은 경우에도 100% 나는 찬성한다. 했고 이미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돌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 그 심판에 한 경기에서 그 들쭉날쭉했던 그 기준이 어떤 애매했던 어떤 보상 심리도 있었던 보상 판정도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약이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각 구장마다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 다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또 환경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한 경기 내에서 일관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현장에서도 선수들이나 감독들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적응 단계라서 그렇지 조금 더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러면은 앞으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가지 얘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선수들이 또 약간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이 좀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어떤 소통의 문제냐면 이게 시즌 초반에는 그리고 이제 뭐 시범 경기 때부터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시즌 초반에는 구장마다 다른 게 확실했다고 지금 기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광주구장은 챔피언스 필드는 다른 데보다 스트라이크 존이 높은 것 같다. 이런 것도 적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고 선수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스트라이크 우리도 해설자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심판마다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은 큰 불만은 없어요. 아 그래 그럼 뭐 환경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야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각 구장마다 스트라이크 존의 특성에 대해서 선수들도 좀 공유를 하고 있고 이제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한 경기 내에서는 같은 스트라이크 존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일관성이 유지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애초에 사람이 볼 때는 1919가 달랐는데 구장마다 다른 건 양반 아닌가요? 또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지금 저도 현장 쪽에서 뭐 이제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프런트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어떤 부분이 좀 이제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KBO가 무조건 다 정답이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시즌 초반에 이게 PTS 추적 시스템도 있고 또 트랙맨 추적 시스템도 있고 이게 구장마다 이 공을 잡는 그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지금 KBO에서 쓰고 있는 이 ABS PT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이게 트랙맨으로 봤을 때는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네네. 지금 지상파 3사 중계진은 스포츠 투아이로부터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심판이 듣는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그대로 똑같이 그렇죠. 그거 이제 그 위치를 PTS 죠.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포티비는 자체적으로 이거를 스트라이크 존을 방송 중에 중계하는데 자체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투아이에서 유료로 파느냐, 데이터를 유료로 파느냐, 유료로 그걸 사느냐, 안 사느냐 차이거든요. 스포츠 투아이는 그러니까 스포티비는 그 데이터를 지금 스파이 투아이로부터 유료로 구매하지 않고 있고, 기존 방송사들은 이거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근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스포츠 투아이가 그러면은 스트라이크 볼 판정이 나오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오픈하면 되거든요. 전광판에도 보여주고 각 구단에도 그 실시간 데이터를 주면 돼요. 실시간 데이터가 나오는데 방송사에서는 그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정작 각 구단에서는 그 데이터를 못 봤기 때문에 지난번 NC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주면 되는데 이거를 스포츠와이가 안 주려고 그래요. 왜냐? 이걸 어떻게든 유료화해가지고 뭔가 매출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스포츠와이가 KBO와 얘기를 해서 이걸 좀 더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든지 어떤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을 통해서 네. 아니 전광판을 통해서 또는 뭐 온라인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될 텐데 그게 지금 제대로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고 이게 틀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엉망진창님께서 야구부장 유튜브에서 4개 구장 트랙맨 일치한다고 해서 문제 없다고. 이거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은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제 다루는 쪽의 이야기를 또 따로 들어봤어요. 근데 시즌 초반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는데 이거를 잠수함 패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수정을 했습니다. 이 좌표값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시즌 초반에는 트랙맨과 그다음에 PTS 요게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바로잡는 과정에서 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이랑 또 이제 실제 이제 팬 여러분들이 네, 계속해서 그 부분을 오차나 오류를 좀 조정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하지만 뭐 시즌 초반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카메라를 설치하는 위치 자체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100% 일치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부분도 선수들은 조금씩 다르다 이거를 느끼고 있어요. 체감상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김호경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셔서 결론은 상대적으로 공정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완벽하지 못한 ABS가 베테랑 심판보다 공정하다고 봅니다. 저도 근데 궁극적으로는 물론 지금 문제 있죠. 문제 있고 뭐 적응 못하고 또 이거 뭐 현장에 뭐 공감을 못 받고 있다 뭐 알겠는데
예전보다는 이게 확실히 또 낫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이제 선수들이 이런 불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시 심판으로 돌아가자는 거냐?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더 이상 주장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다시 같아요. 돌아가는 거는 안 되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는 그 정말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이라든지 논쟁이라든지 싸움, 갈등을 다시 재현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이게 ABS에 불만을 갖는 선수들도 이게 ABS가 없던 시절 심판이 이렇게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보완하자. 그리고 그 보완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이런 뜻이지. 맞아요. 이거 ABS를 완전히 없애자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팬들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비판할 건 비판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의 계속 또 이런 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짬짬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막둥이님께서도 KBO 그냥 통보 그냥 해 요런 것들이 또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좀 사전에 공감을 얻고 저는 좀 약간 이상한 게 우리 피치클락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도입한다고 미리미리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도입 안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ABS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준비하긴 했는데 요거는 그냥 도입해 이러니까 또 바로 또 됐거든요. 이게 또 제도마다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도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좀 나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쵸? OK 고님께서 개선점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ABS가 문제라고 말하니까 공감을 못 얻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게 또 정확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또 기술적인 오류도 분명히 있고 좀 약점도 아직은 있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아직 이거를 먼저 시험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군에서 그러니까 이 메이저리그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정식 경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술적인 좀 약점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NC 사태라든지 이런 논란이 좀 있긴 했지만은 기술적으로 그래도 큰 논란은 없다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게 너무 좋죠. 일관성이 그래도 어쨌든 보장이 되잖아요. 맞아요. 야구 팬끼리 스트라이크 존 판정 때문에 싸울 일이 극도로 적어졌다라는 점이 좋다.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브런치 주제 잡으면서 1년에 한 대여섯 번은 스트라이크 존 문제 때문에 이 판정 때문에 주제를 삼았었던 적이 많았는데 올해는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네. 논란이 없어진 거니까 저희가 주제할 게 없어요. 저희가 얘기할 게 없네요. ABS 저희가. 덕분에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다시 그건 없어졌네. 우리 심판대로 돌아가야겠네. 그래서 심판도 욕하고 그래야지. 작년에 심판 오심 주제 너무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화내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 뭐 먹고 살아? 네, 그 통홍희 감독이 키움 감독이 얼마 전에는 이제 하프 스윙도 네. 카메라 판독을 하자 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미 이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기계에 또 의존해야 되고 더 정확한 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오심도 경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맞아요. 이제는 사실 좀 그런 스포츠 토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것도 그렇고 예. 지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4월 한 달 동안 진짜 메이저리그 심판 중에 문제 많은 심판이 진짜 많거든요. 메이저리그는 정말 진짜 제가 ABS 기계 가져가가지고 메이저리그에 도입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굴뚝 같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판정이 너무 많아요. 김하성 선수 경기 때도 완전히 빠진 공인데 스트라이크 잡고. 속된 표현으로 속된 표현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지만 진짜 개눈깔도 많아요. 앙헬 에르난데스, 빌 버크너 이런 대표적인 심판들이 4월 한 달 동안 놓친 공이 70개가 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심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도가 메이저리그는 90% 안팎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1개는 이게 완벽한 오심인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 우리나라 불판이면. KBO 심판보다 더 못 보는 게 이제 메이저리그 심판인데 어쨌든 요거 ABS는 거스를 수 없는 야구의 흐름이다. 네, 결국에는 이걸 더 메이저리그 좋게 기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정말 필요한 저는 제도라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고운 말 쓰기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너무 못 봐요. 하여튼 메이저리그 심판이라고 또 이렇게 환상을 가지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오프닝에서 또 이제 이 논란이 됐었던 ABS 이야기 한번 좀 나눠봤고 곧바로 저희가 첫 번째 주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또 이제 허구현 총재 관련해서 또 NC 관련해서 창원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려 섞인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구단을 패싱하고
총재랑 이제 이 지자체 단체장이랑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좀 선을 넘는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허구현 총재의 우려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 28일 SNS를 통해서 허구현 총재와 나눈 대화를 소개를 했는데요. 창원 NC파크로 이동하는 교통이 너무 막히고 주차도 힘들어서 NC구단이 관중 부족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누적된다고 짚었습니다. 허 총재가 수도권 성남시, 울산광역시 같은 곳에는 프로야구팀을 유치하고 열성인데 지금처럼 관객 접근이 어려울 경우 구단 측에서는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조건 좋은 도시로 연고지를 옮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전해온 거죠. 근데 이거 근데 굉장히 좀 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 연고지 이전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뭐 압박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나중에 이따가도 얘기 드리겠지만 구단과 이게 협의가 되지 않은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거 좀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네, 이 허구현 총재의 발언은 저는 그 마음적으로는 충분히 좀 인정을 하고요. 사실 진짜 우리 마산 NC파크, 창원 NC파크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원 NC파크가 정말 좋은 경기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뭐 창원 NC파크 가끔씩 출장으로 가긴 합니다만은 뭐 마산역에서 이동하는 것, 뭐 마산 터미널에서 이동하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 뭐 마산역도 그렇고 마산 터미널도 그렇고 이 차 시간이 너무 늦어요. 늦게까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끊겨요, 막차가. 그렇다 보니까 원정 팬들이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지금 프로야구는 뭐 홈팬들도 많이 자리하고 있지만은 원정으로 응원하는 팬들이 거의 뭐 한 경기 치면 몇천 명씩 되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키움히어로즈가 뭐 홈팬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매 경기 뭐 10,000명 가까이 관중을 모으는 이유는 원정 팬들이 손쉽게 고척 스카이돔을 찾기 때문인데 창원은 이게 어려워요. 지난 포스트 시즌 때도 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뭐 와가지고 경기 끝나고 나서 정말 급하게 막 그 차 시간 안 늦으려고 막 되게 힘들게 막 뛰어가고 택시 잡으려고 하다 택시 못 잡고 막 굉장히 발 구르고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거죠. 허구현 총재는 이 창원 NC파크 주변의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다. 이런 걸 개선해 달라. 뭐 하다못해 창원역이나 창원터미널에서는 이 NC파크 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지옥이에요, 거의. 네. 뭐 1시간 이상 걸리고 그래요, 막.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지적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연고지라는 조금 이제 선을 넘은 거죠. 이게 허구현 총재가 또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부분만 부각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도 이제 그 부분만 자기의 SNS 통해 소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오케이코님께서 관중들 도와주려고 블러핑 친 건데 지자체장이 엿먹으라고 깐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역 정치인들이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거나 또는 어떤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창원 NC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 구장 이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창원 지역과 마산 지역의 정치인들끼리 대립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창원 마산 NC파크라고 해야 된다. 뭐 그 이름을 다 붙여야 된다. 이렇게 싸우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런 자리에서도 뭔가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역 정치인들은 그리고 허구현 총재나 이렇게 야구인들 만나면은 항상 그런 얘기예요. 아니 NC가 마산 지역에 투자한 게 뭐 있어?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근데 마산 NC가 이렇게 연고지를 하는 것만도 얼마나 큰 경제 효과를 일으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투자해라, 더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허구현 총재도 좀 답답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진짜 이거 연고지 이전을 허구현 총재가 실제로 추진하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대화인데 그거를 이제 수면 위로 사실은 꺼내면은 안 되는 문제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대화 중에 그 연고지와 관련된 일부분의 내용을 이 지역 의원, 이 최영두 의원이라는 분이 창원 마산 합포를 지역구로 하는 이 분이 이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자신의 SNS에 올린 거예요.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충분히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러면은 이제
이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까지 압박을 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팬 여러분 또 교통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KTX 노선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광역버스를 좀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연고지 이전? 야 이거 까발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약간은 좀 그림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마 이 국회의원위원회에서는 이게 또 서울 지역이나 이런 그 KBO가 우리 마산 무시해? 창원 무시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자극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이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핵심은 이게 아닌 거죠. 이 창원 NC파크 주변의 대중교통을 얼마나 또 좀 확충을 하고 그 교통을 얼마나 좀 좋게 하고 주차장도 늘리고 팬들이 얼마나 즐겁게 편안하게 야구를 볼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걸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아니 옮기니 많이 이거는 정말 지엽적인 얘기거든요.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건데 이게 부각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꿈꾸다님 말씀처럼 그래도 지원 요청을 협박처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저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안 들어주는 것들이 또 그동안 많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한편으로는 허구현 총재가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하지만 이거는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대전구장에서 신구장 짓는 것이 미적지근하고 제대로 뭐 서로 말도 안 되고 구장을 뭐 딴 데다 줘야 된다, 뭐 늦춰야 된다, 신구장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이 대전의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왔을 때도 허구현 총재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거니까 뭐 처음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지역 정치인들 좀 들으라고 일부러 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하게도 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봄날님, 허총재 지자체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언플 한두 번이 아닌데 자제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요청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선을 넘는 발언을 하지 않아도 뭔가 또 확충이 되고 인프라 같은 게 또 확충이 되고 또 이제 발전이 있으면야 이렇게 할 필요까지도 사실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선거철에만 뭐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야구팬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허구현 총재가 예전에 대전구장 얘기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대전 지역이 싹 그 논란이 논란이 좀 사라진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대전 야구장 잘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오픈을 하니까 아마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요. 뭐 어쨌든 허구현 총재도 조금은 이제는 그 지역을 좀 자극하는 발언은 조금은 자제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스트오리님께서 자주 또 직관 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전 연고지에서 허총재님이 성남을 말한 건 지방도시를 무시하는 발언 같습니다. NC구장이 9개 구장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주차시설 좋으면서 광역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통편은 또 다른 뭐 곳보다도 나쁘지는 않은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이해 불가합니다. 저는 대구, 부산, 창원구장에 자주 관람하는 팬인데요. NC구장 이전에 성남을 지목하셨을 때 창원구장 지을 때 얼마나 자부심했고 9개 구장 중에서 가장 좋은 구장인데 갑자기 그런 말 했다는 게 경상 지역민들을 또 우습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원구장이나 성남에 있는 야구장이 창원구장보다 또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또 너무하시네요. 이런 의견들도 또 있어요. 그 성남이나 울산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맞아요. 이 팬분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성남이나 울산은요. 그 야구장 유치하려면은 그 야구단을 유치하려면은 프로야구단을 유치하려면은 일단 좋은 야구장부터 져야 됩니다. 진짜 거기서는 도저히 가끔씩 이렇게 롯데 같은 팀이나 이런 팀들이 울산에서 한 6경기, 3경기 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정규적으로 프로야구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이루어지지 않아 있고요. 성남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그 지자체가 야구단을 운영하고 연고지를 또 프로야구 연고지가 되려면은 일단은 좋은 야구장부터 좀 져야 됩니다. 먼저. 그렇습니다. 이게 창원에 오는 팬들은 또 창원 팬뿐만 아니라 주위에 김해, 양산, 부산 등등 오는데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또 수도권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채팅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제 막차 시간 때문에 경기 다 못 보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진짜 늦은 시간에 이제 야구 팬들을 위한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두 타임이라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늦게까지 좀 이렇게
하다못해 12시 이후에 버스도 만들어주고 또 그 주변에 다니는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늘려주고 하다못해 좀 그 지자체에서 셔틀버스 같은 것도 만들어도 좋거든요. 그쵸. 뭐 창원역이라든지 이게 마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창원역이나 창원터미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럼 뭐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걸 또 좀 만들어줘가지고 팬들이 이동하기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뭐 채팅창에 나오지만 KTX 막차가 9시 43분이야. 이건 KTX 타고 못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이제 원정 응원 오신 팬 여러분들께서 하루 또 숙박하고 또 이제 경기 끝나고 뭐 이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뭐 이러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역 경제가 또 살아나는 그런 효과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당일치기로 와서 보고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뜻 예매하고 오기가 어렵다는 그 진입 장벽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부담이 것도. 되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 정말 나는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원정팀 응원하기 위해서 창원 갈 수 있죠. 갈 수 있지만은 그 돌아오는 게 불편하다면은 그 기억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건 지자체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허구현 총장은 왜 그런 말을 했대? 근데 이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지자체 의원은 왜 요거를 국회의원은 이걸 왜 공개를 했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느 쪽이 좀 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결국에는 이제 NC 창원의 이제 야구단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은 똑같고 그리고 야구단을 창원에 계속 있게 하면서 뭔가 팬 여러분들에게 더 좋게 이 관람 환경을 좋게 관객들이 또 오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 중이라는 거는 또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채팅창에서 이 포지타노 윈터님이 한 얘기 전 완전히 공감합니다. 핵심은 허구현 총재가 어쨌든 각 지역 정치인들 만나고 지자체장 단체장들 만나고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야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그 지역의 야구를 어떻게 또 심을 것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전 총재들은 정말 이 KBO 총재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주는 밥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진짜 그냥 무늬만 총재였는데 허구현 총재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고요. 그 부분을 좀 너무 열정이 넘쳐서 잠깐 좀 선을 넘었다 이렇게 좀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NC 구단은 이 창원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강해요. 정말 창원에 뿌리를 내리고 이미 오랫동안 자리 잡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창원을 당장 떠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 다들 너무 야구 팬 시선에서만 보는 것 같습니다. 창원 시민들은 다 야구 보나? 뭐 창원 시민들 입장에서 야구 안 보는 입장에서는 야구 안 보는 본인들의 세금.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게 야구단이 있으면서 야구장이 있으면서 그럼요. 이 외부인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지역 발전이 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근시안적으로 보시는 창원 시민 여러분들은 또 얼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 한 경기 열리면 그 주변에 열리는 상권이라든지 가게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생기는 매출이 얼마나 큰데요. 그렇죠. 그나저나 이성무 기자님은 무슨 죄인가요? 이성무 기자님이 나오실 때마다 큰 사건만 나오네요.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네. 사건이 터져야 할 얘기가 생기니까요. 저는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올 시즌의 KBO 리그 관중 행보 짚어드리겠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관중 200만 명 돌파했고요.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7년에 나온 KBO 리그 한 시즌 최다 관중 840만 688명 기록도 깰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올 시즌 NC의 관중 10개 구단 중 홈평균 관중이 10,000명 넘지 않는 구단이 또 NC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현재 승률이 6할 3푼 3리 단독 2위를 달리고 있는 NC의 홈경기 평균 관중 수는 9,960명 10개 구단 중 최하위인데요. 이게 성적도 이렇게 잘 뽑아내고 있는데 관중 수가 좀 떨어지는 거. 요거는 네네. 결국에는 좀 이제 접근성에 있어서 좀 이제 뭐 홈팬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원정 오시는 분들께서도 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마산 지역이 일단 지금 경제적으로 좀 많이 쇠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마산에 원래 롯데백화점이 있었는데 오는 6월에 이게 폐쇄합니다. 전국에서 이 매출 최꼴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만큼 지금 마산 지역이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NC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야구장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야구장에 정말 많은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이런 거를 또 만들어 놓으면서 이 경제적인 효과를 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지자체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관중이 적은 게 NC 팬이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원정 팬들도 최소한 그 홈팬들의 한 20-30% 정도 그 비중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키움 히어로즈가 결코 인기 구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고척 스카이돔에 10,000명 가까운 10,000명이 넘는 관중이 오는 이유는 거기에 롯데 팬들도 오고 LG 팬들도 오고 두산 팬들도 오고 그 팬들이 어쩌면은 키움 팬보다 더 많은 원정 팬들이 오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뭐 옛날이라 원정 팬이라고 막 배척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오히려 다 같이 어우리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요즘 프로야구인데 창원도 원정 팬들이 와서 편안하게 야구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네님 경기 보러 가고 싶은데 너무 많이 불편해서 못 가고 있어요. 이런 팬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이런 분들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달라라는 이제 차원에서 허구현 총재가 좀 세게 말한 거였는데 이게 또 이제 유출이 되면서 연고지 이전? 이거는 문제 있는 그러니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답답하네. 그러니까 요즘 여성 팬들 20대 초반에 여성 팬들이 야구장 가가지고 같이 즐기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그럼 야구 그 뭐 차 타고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야지만 아니 야구장 가가지고 맥주 마시고 그러는데 차를 안 가져가요. 그러면 대중교통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KDB님이 이런 얘기하십니다. 허구현 이전에 언제 KBO 총재가 언론에 다뤄준 적 있나요? 요건 이제 문제 생겼을 때나 좀 다뤄준 적 있었죠. 그렇죠. 문제가 생겨도 안 나타나가지고 잠수 탔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맞네요. 그만큼 허구현이 열정적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지. 발언은 조금 부적절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한 총재들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의견들도 또 있습니다. 김성수님 또 5,000원 고맙습니다. 문제는 구장 위치에 있는 거 아닐까요? 구장 지을 때도 얼마나 잡음이 많았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좀 여기랑 가까운데 또 지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위치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역은 마산역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마산역에는 이제 막차가 그래도 조금 늦게까지 있는데 이게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그때 선정할 때도 부지 선정할 때도 결국에는 물론 뭐 기존에 마산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했지만은 그때도 역시 뭐 마산 창원 심지어 진해에 짓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 맞아. 그럼 진해는 정말 최악인 거죠. 물론 진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야구장 입지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창원 지역과 마산 지역의 정치인들끼리 또 시민들끼리 또 엄청나게 대립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겁나 답답하게 구니까 열받아서 질렀을 것 같기도 하다. 김우경님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NC의 이진만 사장 입장은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원의 야구장 관련 인프라가 약하다. 도움을 주겠다라는 말은 고맙다. 하지만 그게 안 되면 구단이 떠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은 또 화가 난다.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구단과 이제 협의가 있었어서 얘기를 한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또 분명하게 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요거는 구단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또 이제 선을 좀 그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을 공개한 최영두 의원도 뭐 백화점도 문 닫고 이 프로야구 직관 즐거움조차 사라진다면 마산 사람들은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 섞인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좀 창원 지역, 마산 지역에 어떤 야구 팬들을 위한 그런 또 좀 더 서비스를 이렇게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외부에서 또 이제 관람하시는 분들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니까 이제 보완을 좀 해주십사라고 이제 얘기해서 또 세게 말한 것들이 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이 첫 번째 주제 좀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1,100분 넘게 또 시청하고 계시는데 좋아요 수가 몇 개냐? 좋아요 수가 149개밖에 안 되네요. 아우 위원님 지금 기자님께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고 아웃사이더 랩 하시는데 좋아요 안 눌러주셔야 이거 되겠습니까? 좋아요 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부족하신 게 아니라 나오실 때마다 이 대본을 씹어먹고 대본뿐만 아니라 온갖 얘기들 다 해주시는데 좋아요 수가 이렇게 뒤떨려가지고 이거 위원님 기자님 나오실 만 나겠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전 좋습니다. 네, 많이 좋아져. 지금 봐봐, 물이라도 한 잔 또 드시고 하셔야 감사합니다. 되는데, 네. 지금 물도 못 드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좋아요를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네, 좋아요 200개 넘었네. 안 눌러주시면 계시면 한 번씩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를 안 눌러주니까 제가 세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왜 저를 허구현 총재님 같은 사람으로 만듭니까? 예? 허구현 총재가 이런 마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그냥 눌러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안 눌러주니까 이러면은 내일 안 나온다. 내일 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내일은 휴방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많이 눌러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좋아요. 그래도 또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세게 얘기해주니까 해내. 진짜 신기하네요. 해주네. 얘기를 하니까 나오네요. 올라가네요. 이 창원 저기 누구야? 창원에
NC파크? 이름도 몰라. 이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님 네.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인프라 좀 확충해 주시고 또 이 대중교통 이런 것들도 좀 잘 해가지고 NC팬 여러분들께서 또 보기 편하도록 또 계속 말씀하셔서 2번 누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살 얘기해도 해줄걸요 얘기하셨는데 충격 내일 도기자님 안 나오신답니다. 내일 안 나옵니다. 네, 저 안 나옵니다. 근데 내일은 이제 노동절이니까. 아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세요. 진짜. 무슨 말씀이세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주제 조금 길었기 때문에 사이에 또 이제 소통 시간 좀 짧게 가고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든든하게 넘기는 한 끼 단백질로 함께하는 야구는 점심 브런치 항상 저희 또 이제 방송 후원해주시는 연간 스폰서, 연간 네이밍 스폰서 단백질로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한 번씩 더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보기란 쇼핑에서 또 이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또 이제 월에 한 번씩은 꼭 단백질로 저희 특가 상품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또 구매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오늘도 이제 단백질로 드시고 출근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백질로 추천 강추 드리도록 하면서 저희가 두 번째 주제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주제 나성범 선수 이야기 또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 또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오늘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 하는지는 저희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최강 타선 기아의 나성범 선수마저 복귀 초일기를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기아로서는 지금 독주 태세를 갖춘 셈인데 올 시즌 현재까지 가장 파괴력 있는 타선을 보유한 팀 단연 기아 타이거즈일 것 같습니다. 기아의 팀 타율은 2할 9푼 8리 1위고요. OPS 0.829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팀 OPS가 0.8이 넘는 팀이 기아입니다. 때문에 기아 타선 현재 리그 평균 대비 20% 이상 득점력을 더 내고 있다. 뭐 이거는 아무래도 보니까 뭐 WRC 플러스 팀 WRC 플러스가 뭐 120이 넘는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뭐 중심에는 지금 뭐 김도영 선수 정말 잘해주고 있을 텐데. 김도영 선수 너무 최고예요, 진짜. 김도영 선수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네. 이제 뭐 제2의 이종범이 아니라 그냥 제1의 김도영 지금 이제 써내려가고 있는 선수인데 나성범 선수까지 만약에 합류하게 된다면 진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호랑이에 날개를 단다. 요 날개가 또 이제 나성범 선수가 되는 거 아니냐. 나성범 선수 지금 재활에 전념해 왔고요. 28일 잠실 LG전을 통해서 1군에 돌아와서 7회 대타로 나섰습니다. 볼넷 얻은 뒤 대수비 또 김호령 선수와 또 교체가 됐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복귀했습니다. 이게 또 햄스트링 부상 뭐 너무나도 또 이제 고질적인 부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 5월이나 뭐 6월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한 달이나 또 복귀가 빨라졌습니다. 네, 나성범 선수 본인이 일단은 굉장히 의욕을 보여주고 있고 팀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나도 저기 빨리 합류해가지고 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나성범 선수가 그래도 돌아오면 정말 기아는 강력해질 거예요. 지금 뭐 김도영 선수뿐만 아니라 뭐 이우성 선수, 심지어 포수 한준수 선수까지도 지금 맹타를 휘둘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나성범 선수까지 돌아오게 되면은 뭐 정말 쉬어갈 자리가 없는 기아 타선이 되는 거고요. 정말 다행인 것은 나성범 선수가 좀 여유 있게 경기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워낙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나성범 선수가 굳이 뭐 와서 계속해서 무리해가지고 수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차근차근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아 입장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또 나성범 선수가 또 다리 쪽에 계속 좀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부상이 잦아졌기 때문에 이 체중을 많이 좀 줄였다고 합니다. 감량을 하면서 좀 더 몸을 가볍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조금 더 달라진, 조금 더 좀 날렵한 나성범 선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처럼 이제 나성범 선수가 굳이 빠르게 또 복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타선이 짱짱하니까. 그런데 나성범 선수가 지금 벤치에 앉아서 찬스 때 출격할 수 있다라는 압박을 주는 건 나는 상대팀한테는 엄청나게 큰 적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대타로 지금 언제든지 대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팀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죠. 예전에 막 해태 타이거즈 선동열 선수가 불펜에서 몸을 푸는 것만도 상대팀 입장에서는 정말 오줌을 지릴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찬스 상황에서 어떤 승부처에서 나성범 선수가 타석에 있다. 그것만으로도 상대팀 입장에서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와이즐리 비님도 그냥 존재 자체가 겁나 부담입니다. 앉아만 있어도 살벌해집니다. 유니콘님 말씀하셨고 대타 나성범 돌아보러 와이즐리 비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대링님께서도 기아는 이제 박찬호, 김도영, 나성범, 최영우로 이어지는 타선 투수가 100기 던지게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까지 내주셨는데 나성범 선수 현역 최고의 자타자 중 한 명이라는 거 부인하실 분들 얼마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통산 타율도 3할 1푼 5리 251홈런 때려냈고요. 984타점. 1000타점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0도루도 얼마 전에 넘었는데 호타 준족의 선수 2021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어서 6년 총액 150억 원 대박 터트리면서 기아로 이적을 했죠. 하지만 기아에서 나올 때는 정말 잘합니다. 나올 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너무너무 잘하는데 부상으로 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 58경기밖에 못 뛰었거든요. 네. 그런데 홈런이 18개예요. 그럼 144경기 다
뛰었으면은 몇 개였을 몇 개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이 58경기 나오면서 18개의 홈런 때려냈잖아요. 이게 전구단 상대 또 홈런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성범의 일단 건강한 나성범은 저는 국내 정말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타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부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숙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근데 굉장히 좋은 흐름인 거죠. 왜냐면은 어쨌든 다른 선수들 다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성범 선수가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해 나성범 선수가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나님께서도 나스타가 있는 기아와 없는 기아는 공기가 틀립니다. 유니콘님 숨막히는 타선이라 매고매고 투수들 압박감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헬리니님 대타 들어설 때 무슨 영화 찍는 줄 얘기를 하셨고 지금 하는 사람 로아님께서도 일요일 LG전 경기만 봐도 2경기 지다가 마지막에 역전 2경기죠. 2경기 지다가 마지막에 역전당해서 분위기 다운됐는데 나성범 나오니까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고 역전하는 걸 보면 나성범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김성수님 2,000원 원 고맙습니다. 지난 일요일 대타 타석만으로도 존재감 충분했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카이저님께서 나성범 선수는 주루를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구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력 질주하다가 또 햄스터지면 이것도 전력의 손해 아닙니까? 나성범 선수가 원래 호타 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브 툴 플레이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도루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도루 능력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했다가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성범 선수도 충분히 베테랑이 됐고 자신의 몸을 충분히 관리해 가면서 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이범호 감독도 휴식을 줘가면서 좀 몸을 관리해 가면서 그렇게 나성범 선수를 기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팬 여러분들께서 진짜 산책주로만 했으면 좋겠다. 진짜 기아 팬들의 애정이 너무 탁 드러나네요, 진짜. 산책주로 하면은 빡치잖아요. 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근데 나성범 선수는 살살 뛰어 다칠라 이렇게 이제 애지중지하시는 마음이 또 이제 느껴지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어쨌든 나성범 선수 없이도 최강이었던 기아 타선 이제 나성범 선수 가세요 한층 무게감이 또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영, 최영우, 소크라테스, 이우성까지 기존의 중심 타선에 이제 나성범 선수까지 더해지면 진짜 말 그대로 쉬어갈 틈이 없을 것 같은데 기아가 지금 이렇게 타선의 힘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 이제 어디까지 또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올해 또 진짜 우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기아가 올해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로페즈 구톤슨이죠. 네. 외국인 투수 원투 펀치가 정말 강력했던 기아가 결국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2009년이죠. 그렇습니다. 기아가 항상 잘했을 때 보면 외국인 투수 2명이 딱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올해 그 모습이에요. 지금 윌크로우와 네일, 제임스 네일 항상 기아 구단 관계자가 내일 나옵니다. 뭐 이렇게 말장난을 하시는데 정말 이 두 투수가 너무 좋아요. 뭐 전 윌크로우는 작년에 제가 메이저리그 판타지 할 때 제가 데리고 있었던 선수인데 그때 잘 못했을 텐데. 어쨌든 네.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네네. 어쨌든 정말 외국인 투수가 딱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좋았기 때문에 올해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또 구원진도 항상 늘 고민이 많았던 구원진도 올해 또 많은 선수들이 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정우영 선수가 뒷문을 잘 지켜주면서 올해 기아가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타선이 좀 도드라지는 느낌인데 어쨌든 나성범 선수의 복귀 진짜 이제 호랑이의 날개를 달았다는 표현 아까 했던 것처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또 재미라는 승패 예측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KT 대 이제 기아 경기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리그 1위 순항 중인 기아 덕분에 지금 순위 승수 예측 이벤트 협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에도 저희가 한번 진행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바로바로 현대차증권과 함께하는 기아 타이거즈 순위 그리고 이제 승수 맞추기 이벤트인데요. 저희가 링크는 저희 채팅창에다가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KT와 기아의 선발 투수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의 선발 투수 벤자민 선수고요. 그리고 기아의 선발 투수는 윤영철 선수입니다. 벤자민 올 시즌 3승 1패 4.50의 평균 자책점, 기아 선발 윤영철 선수는 3승 무패 3.62의 평균 자책점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어느 팀 찍으시겠습니까? 네, 기아가 현대차증권이 막 협찬한다 그래서 기아를 무조건 이기게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그래도 예측은 예측이니까요. 그렇죠. 벤자민이 최근에 정말 좋아요. 페이스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에이스가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KT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그래도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4승 2패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마운드가 좀 버텨주면서 결국에는 KT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해 그 매직 같은 마법 같은 시즌을 지금 다시 재현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바로 벤자민 그리고 신인 투수 육청명 또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선수들 새로운 신인 선수들이 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벤자민이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윤영철 선수도 좀 기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투수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윤영철 선수가 좀 이닝 소화 능력은 벤자민보다 떨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벤자민이 오늘 경기를 좀 잘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KT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원상현 선수 선수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기자님께서 KT를 찍으셨다. 근데 기자님은 이제 화요일에만 또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돌아가면서도 나오시고 지금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셔도 기억하실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저는 당장 내일 모레도 또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이 광고주님의 또 이제 저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아 윤영철 선수가 지금 3승 무패 3점대 평균 자책점인데 아, 그리고 네, 너무 팀 구성이 잘해요. 이렇게 센데 그렇습니다. 지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이 KT랑 이제 붙어가지고 기아 타이거즈가 질 거라고 예측하신다? 이거는 지금 현대차 증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죄송합니다. 저희 이 광고주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내일 당장 계좌 틀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좌 틀어 가신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승패 예측도 해봤으니까 또 이벤트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과 함께하는 기아 타이거즈 순위와 승수 맞추기 이벤트인데요. 채팅과 고정 댓글 그리고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총 2가지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는 기아 타이거즈의 최종 순위 적중 이벤트인데요. 1인 최대 1,000만원 당첨 가능합니다. 현대차증권 거래 금액에 따른 당첨 확률이 또 상승한다고 하니까 주 거래 증권 이거 현대차증권으로 하시면은 이제 순위 예측도 하시고 또 당첨 확률도 계속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월별 승수 이벤트입니다. 이건 월별로 또 진행되는 이벤트인데요. 총 상금 1,200만원이고요. n분의 1 n빵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1,200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또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맞추면 이 갈라가는 게 좀 이제 좀 많아지는 거고 이제 좀 적게 맞추시면은 이제 먹는 게 또 많아지는 건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 이게 기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부분 또 이제 많이 예측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예측할 때 기아 타이거즈의 또 예측에 또 벗어난 행보를 보여준다면 뭐 당첨금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아 팬이시라면 속은 좀 쓰실 수 있어요. 역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좀 이렇게 많이 안 선택하는 쪽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택하시는 것도 예상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성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기아 타이거즈 성적이 좋으면 또 팬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만약 안 좋았는데 내가 맞췄다 그러면 그것도 기분 좋고. 리스크 해지라고 하잖아요. 리스크 해지. 요거에 현대차 증권이니만큼 이렇게 또 리스크 해지를. 네, 저도 좀 가입해가지고 좀 해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벤트 참여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응모 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고요. 이벤트 미션 장외 채권형 ETF 포함이라고 합니다. 120만 원 이상 매수하시면 또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거래 인정 기간 요것도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넉넉하니까 지금 뭐 증권 요즘에 저도 주식 좀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묵혀놓고 있다가 에라 이건 반등 없겠다 이래가지고 다 처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좀 세마하고 또 시작을 했는데 요즘 주식하기 좋습니다. 장이 좋아가지고. 요즘에 저는 이제 미장합니다. 미장 최근에 한번 또 이제 와르르 또 내려갔다 또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데 현대차 증권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또 생각 좀 듭니다. 어쨌든 조건을 달성했으나 정답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도 추첨 통해서 기아 타이거즈 사인 유니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혜택이 아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택 풍성합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 커피 쿠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진짜 뭐 NC 이야기도 해보고 기아 이야기도 해보고 ABS 이야기도 해보고 진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진짜 뜨거운 주제들 한번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저희 또 이제 이성무 기자님 나오시면은 저희 지금 40분도 넘게 했어요. 어느덧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이래요, 항상. 너무 재밌습니다. 그만큼 팬들이 이렇게 또 즉각적으로 리액션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 기분 좋고 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만큼 알찬 방송, 꽉 찬 방송이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오늘 즐겁게 청취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시청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희 내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일 근로자의 날 쉬어 갑니다. 여러분들과 하루 더 소통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는 한데 아쉽습니다. 저희 또 회사에서 쉬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1000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330개 넘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쿡쿡 찌르면 또 이제 어쨌든 눌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에 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 한 번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기자님이 연기 못하시네요 하셨는데 내일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목요일날에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하루만
하룻밤만 자면은 다시 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희는 목요일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고요. 저희는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